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시간에 긴박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심야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 김병기가 결국요 윤리심판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악의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 절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의총을 거쳐서 최고위 딱 지도부의 결재만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번 이제 6월 달 재보궐선거 지역이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당히 민주당 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설들이 있었죠. 아니, 김병기는 왜 이 탈당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게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녹음도 많이 한다. 그리고 김병기가 항상 핸드폰 2개를 반드시 갖고 다닌다. 그래서 하나는 통상 전화는요이고 하나는 다 거기에 녹음한다. 그래서 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녹음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이제 원내대표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어떤 종류의 성격의 녹음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는 민주당이 이번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방에 다 날아간다. 그러니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설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았고요. 그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건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많은 루머와 의혹과 그리고 또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은요. 윤리심판위원회에서도 김병기가 말이죠. 5시간을 해명을 했다고 하라고, 그리고 윤리위에서 9시간에 걸친 논의를 한 결과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의 주장문을 보면은요. 우선요, 김병기, 의혹은 의혹이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수요가 지난 문제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헌 당규를 들어서 강력히 반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에서는요, 그야말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품위 유지 위반, 이걸로 해서 최강 지금 카드인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제명 조치에 대해서 지금 보도에 보면요, 김병기는 말이죠, 김병기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병기는 누가 보더라도 찐명 중에 찐명, 친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후임 원내대표는 한병도 전 정무수입니다. 문재인에서의 정무수석이에요. 그러면 뿌리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원내대표의 보호막도 받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친문에서 시작했지만은 신발을 빠르게 아주 타임리하게 잘 바꿔 신어가지고 찐명으로 지금 활동을 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지금 그 선거에 총선에서 말이죠, 검증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검증위원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복이 돼서 이번에 날아 들어갑니다. 왜? 지금 이제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의원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요게 말이죠, 이제 탄원서가 들어갔는데 결국 김현지 손을 거쳐서 어디로 갔느냐? 검증위원장한테 갔어요. 근데 검증위원장이 우연히도 누구냐? 바로 김병기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품위 위반, 유지 위반을 이 뭐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요, 이와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들어갈 때서부터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지만은 나올 때도 뭐 그렇게 의기소침했다든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길한 조짐은 충분히 있었어요. 박수현 수석 대변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박수현 하면 뭐 청와대도 근무했고 이 경력이 화려해요. 그래서 박수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이제 정청래 최측근이니까 수석 대변인이 됐는데 뭐라고 했느냐? 제명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까지 내었고, 본인이 만약에 탈당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은 윤리심판에서 제명 가능성까지도 전부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윤리위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를 갖다가 논의를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말이죠,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오늘 밤에 제명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상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상징계. 그러면 비상징계는 강선호보다 더 센 것이죠. 왜냐? 강선호는 지금 뭐 과거에 있던 의혹들은 그만두고 최근에는 이제 공천원금 1억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김병기의 경우에는 13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밤에도 보면요. TV조선에서 별도의 또 아빠 찬스 차남 아빠 찬스가 TV조선에 단독 보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14건이에요. 그러면 차남 의혹의 경우에는요. 차남 의혹의 경우에는 어떤 의혹이냐?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캠프 요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선 캠프로 들어갔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신정부가 들었으면 또 한 자리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거는 또 지금 본인이 뭐 원내대표니까 뭐 무슨 자리인들 못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에 의혹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그동안에도 이제 의원들 분위기를 보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실세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내년이 아니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이건 큰일 났다. 이런 우려와 그리고 이제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요 불만과 분노 이런 것들이 상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알으니까 우선적으로는요, 이제 품위유지라고 하는 것도 큰 틀에서 이게 또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틀은 뭐냐? 지방선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이 불리한 그런 선거 지금의 분위기를 지금 김병기 혼자서 만들어간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오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에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견디기가 어렵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 수사벽을 과연 넘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또 먼저 도하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너무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단적인 얘기가 말이죠. 강선우하고 김경을 조사하는데 여기는 흉내 내든 뭐든 간에 그래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틀을 갖췄지만은 김명기는 13개, 14개 의혹이 있는데도 단 한 건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말이죠. 언론에서 야말로 진보 좌파 언론마저도 대외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경찰 수사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김병기 때문에 선거판도 흐려졌지만은 석탄물이 됐지만은 그럼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하면 경찰이 평가를 많이 받지만은 제대로 수사를 권력이 앞에서 경찰이 수사를 갖다가 좀 국민들의 의욕만큼 제기만큼 안 할 경우에는 그 불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결국은 또다시 선거판으로 붙고 또다시 이 대통령 그리고 당에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런 최악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은 제명 조치를 받은 것은 지방선거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요, 건불 1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3선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12년, 13년째죠. 건불 10년보다는 3년을 더 했지만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뭐 국정원에 있을 때 굉장히 옆에서 지켜봤고요. 굉장히 국정원에 근무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사처장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물론 잘 알고요. 상당히 의혹의 벽을 벗기가 어려웠었다. 이게 정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싸워야 할 가열차게 우리 자유우파들이 싸워야 할 대목은 바로 뭐냐? 이혜훈이를 이제 낙마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두 개의 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민주당 아주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김명기 의원도 제명 조치를 하는데 한동훈 같은 인간 하나를 제명 조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요, 거꾸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자, 한동훈 때문에 지금 우리도 훈이 지금 찐 팬들, 팬덤들 이거 무서워하지 말라. 팬덤들이 만약에 한 10만이라고 가정해요. 무슨 지금 10만이 되겠습니까? 10만이라고 가정하면요. 한동훈이를 제거해 나가면 중도파가 저는 100만이 넘어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학적으로 한동훈이를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병기 제명을 지금 한동훈 제명 카드로 좀 역이용하는 발상을 가져야 된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동훈이를 때려야 되고요. 다음 한해는 이제 이혜훈에 대한 칼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넣어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이해운이를 못 자르는 이유 중에 지금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잖아요. 천거를 누가 했느냐서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이유들이 나왔는데 지금 중앙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해운이는요. 점을 누가 찍었느냐? 바로 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지금 딱 이 불가침 통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찍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도 자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우위가 우위입니까? 국민이 우위입니까? 국민이 우위죠. 그거는 이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앞선다 했잖아요. 선출 권력 입법부 그걸 누가 만들어주느냐?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최후의 심판자가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말이죠. 이해운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갤럽하고 MBS가 내놨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도 꼼짝도 못 하고 있어. 황제가 찍었다 이거죠. 황제가 찍었다. 이 대통령이 점 찍었는데 어찌 하오리까? 아니 그러면 강선우는 뭐 이 대통령이 점 안 찍었습니까? 그거를 누가 날렸어요? 김현지가 날렸다. 그래서 저는 김현지한테 말이죠. 당부의 말씀. 강선우 날린 이상의 강도와 신속성으로 이제는 이해운이를 날려라. 그러면은 김현지가 말이죠. 그동안에 많은 의혹을 받아왔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바로 김현지가 살아난다. 김현지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살아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방선거까지 간다. 특히 이해운이는요. 아들 병역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병역 의혹. 본인은 그럴 역량도 없었고 그럴 여건도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 말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보좌관한테 말해요. 야! 이러면서 그 괴성. 저는요 일생 살면서 말이죠. 이 정도 괴성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 주변에서. 야 하는 거 보셨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그 녹음 육성.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그의 인간이 탄을 쓰고 할 짓입니까? 그거 쓸어버려야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제 이름도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파워로 이해운이를 잘라냈을 게 여론을 압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자르는 이유는요. 이재명이가 직접 피갑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해운이의 이런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개딸들이 시키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겠죠. 이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혜원이는 안 되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도가 떨어져야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혜원이를 못 자르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이를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제명카드로 이 김병기 제명카드를 이기지 못하면 여론에서 밀린다.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론이 이렇게 해도 비등하는데도 이혜훈이 하나를 못 잘라내면 그것도 선거공학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잘라내야 돼요. 예. 그리고 말이죠. 썸네일에죠. 이 대통령이 이제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꼬리를 내렸을 때 정말 꼬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 꼬리를 내는 것은 잘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잘한 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미국과 중요하다고 말만이라도 한 것도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 관계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리고 쉐쉐 발언을 고쳐야 되는데 쉐쉐 발언을 못 고치고 있는 것. 이거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끝까지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중요성에 관해서는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액션으로 미국하고는 한미 관계 중요하면서 이게 액션, 외교 조치는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조치가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말과 조치가 어느 정도는 한미 관계보다는 조금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한일 관계는 나름대로 지금 잘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미 관계보다는 크다. 그런 점에서 저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생각하는 한일 관계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닦아놓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자기 본인 입으로 윤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외교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배상 문제를 아주 전격적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 복원된 셔틀 외교의 틀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NHK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요, 꼬리를 내렸지만은 잘 내린 꼬리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를 팍팍 중요 국가 산업 정책 그리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꼬리를 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과 건전한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강남역 뭐 자주 가시죠, 서울 시민들. 저도 뭐 강남역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도하 언론에 해서 특필되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말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강남역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성형외과들, 그러니까 이제 성형수술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피부과, 미용, 이런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병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중년의 아줌마들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죠. 특히 여성들을 강제로 유인해가지고요. 피부 관리를 좀 받도록 유인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끌려가면 말이죠. 거기서 이제 뭐 온갖 그래 뭐 하여튼 유인이니까 별의별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비싼 피부 미용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료 피부 관리 체험 이런 거를 믿기로 해서 젊은 여성에서 들어가가지고 고액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지난 7일 날 트위터에 올라갔대요. 강남역 근처에서 피부관리 무료 체험을 권하면 무조건 지나쳐라. 이런 글이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게 오늘 오후 조회수를 무려 30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X 계정에 올라온 글은요, 직접 경험담들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강남역 일대에서 말이죠, 이 중년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이 피부 미용을 강제로 받도록 하는 거 절대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자, 그래서 말이죠,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요 중년 아줌마들이 뭐 워낙 선수기 때문에 말을 잘해가지고 전부 꼬여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요런 지금 뉴스가 말이죠, 도하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 심판원의 이제 이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한동수 윤리심판원장, 이 한동수는 누구냐면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징계에 추미하고 같이 앞장서선 법무장관 추미애의 대검에서 한동수 그 당시 이제 이 감찰 담당 부장했었죠. 이 한동수가 윤리심판원을 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교시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견했다. 그리고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숙박권, 쿠팡, 그다음에 오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 2시부터 9시간 동안 회의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명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정청래는요, 최종적으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비상징계를 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에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 강선우는 탈당시키고 왜 김병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나중에 박수현 의원이 그건 해명을 했죠. 아, 비공개리에 그래도 이제 원내대표니까 비공개리에 지금 강력히 진상조사를 하도록 윤리심판원에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동안에 쭉 이제 보고를 받아왔겠죠. 예. 그리고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5시간 동안 무고함을 강력히 필요했고, 민주당 당규 제7호 17조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고 징계 시효가 없는 것은 성범죄에 국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은 말이죠, 당헌 당규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했다.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의혹들로도 충분히 제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NHK 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취임해서 보니까 일본 관계 굉장히 중요하더라.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을 해왔던 거, 지금은 이제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야당의 정치인일 때 또 한 개인 정치인일 때 하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 정치적 이유로 서로 충돌하는 게 결국은 국민과 국가, 일본과 한국, 양국 국민의 정말 정서적 이익이나 미래를 해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해져야 되겠다.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이 다카이치 산하의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에 대해서는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우리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에너제틱한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특별한 정치적 인연이나 후광 없이 이 자리에 왔다. 우리 총리께서도 자수성가한 정말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어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리고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요,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 정의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번 13, 14일 날 이 한일 정상회담은요, 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제 다자 그 경제 협정인 CPTPP라고 있어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길어요. 여기 가입을 위한 협상을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거는요, 2018년도에 출범한 다자 무역 협정인데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고 한국도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일북 간의 접촉은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이죠. 이 한일 관계 나름대로 냉정하게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